권갑장의 정치 신세계 그 38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그 더불어민주당 호남 경선이 있었죠. 그 호남 경선 선거 결과가 나온 직후에 저희가 모여가지고 이제 녹음을 하게 됐는데요. 먼저 뭐 간단하게 호남 경선 결과 뭐 지금쯤은 다 아실 테니까 브리핑을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전체적으로는 뭐 이제 이미 뉴스를 보고 다 아시겠지만, 예, 문재인 전 대표가 60.2%, 1위 했고 안희정 충남지사가 20%, 이재명 성남시장이 19.4%, 최성 고양시장이 0.4%, 예, 토탈 스코어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다들 뭐 예측한 거랑 비슷하게 나오셨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정확하게 네, 저는 60% 봤거든요. 써서 올렸어요? 인증샷 있어? 올렸을걸? 그래? 네. 나는 65%를 기대를 했어. 기대를 했는데 좀 잘 못 나온 것 같고. 난 63%를 예측했는데 안 맞았어. 근데 요게 세부적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예. 그 현장 투표 같은 경우는 지금 문재인 대표가 65% 나왔어요. 현장 투표가 좀 많이 나왔죠. 이재명 시장이 현장 투표가 잘 안 나왔어. 그리고 ARS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토탈 성적하고 똑같은 수치가 나왔고 60% 정도. 예. 안희정 지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ARS 그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표 59.9, 안희정 20, 이재명 시장 19.7, 최성 0.4인데 이게 토탈 스코어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ARS 투표가 전체 판하고 거의 똑같은 수치가 나왔다는 거고. 모수가 크다 보니까 그게 네. 뭐 거의 표준이죠. 예. 그 숫자가 지금 ARS가 숫자가 제일 많죠. 투표 인원이 거의 22만 정도 되니까. 예. 한편 대의원 투표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70%가 넘게 나와가지고요. 그러니까. 당심이 어디 있는가 확실히 볼 수 있었던 선거가 예, 아닌가 중요한 싶습니다. 거는 당심이에요. 예. 대의원 투표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75%, 안희정 지사가 17.8%, 이재명 시장이 6.9%. 요 그러니까, 결과가 그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윤가피님이 뭔가 이재명 후보는 약간 우리 당이 조금 아닌 듯한 뭐 그런 느낌이 든다. 네네. 오늘 그게 복장이나 컬러에서도 확인됐는데, 와, 그 완전히 파란 물결 속에서 오렌지 군단이 등장하니까, 그러게. 과연 현장에서 사람들이 그쪽에 호소력이 있었을까? 조금 이질적이 이상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색깔이 옛날에 민주노동당 색깔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예. 민주노동당 색깔이었고 예전에 네. 그 정동영 색깔이었어. 그게. 맞아요. 예.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오늘 그 후보자 연설에서 사실 그 지점을 호소를 했어요. 이제 당의 기반이 없다. 예. 없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당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거니까 인물을 보고 뽑아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죠. 그럴 거면 저 파란색. 그 파란색을 맞춰야지. 그건 좀 그러게. 전략 미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난번에 이재명 시장이 당내 기반이 너무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대의원 투표에서 확실하게 나타났죠. 예. 이번에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오늘 발표하신 분 성함이 뭐라고요? 홍재형 전 국회부의장. 아, 그러신가요? 예. 그분께서 안희정 후보를 안정희 후보라고 두 번이나 그러게. 부르셨고요. 그게 안희정 지사가 자기 이름이 박정희 전 대통령 그 박정희에서 따왔다고 해가지고 안정희라고 자꾸 부른 건가? 거기서 좀 헷갈리신 것 같은데 그때마다 이제 그 안희정 지지자들 속에서는 이제 탄성이나 좀 약간 야유 같은 것들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목 관리를 좀 잘못하셨는지 기침을 아주 많이 하셨는데 연세가 좀 많이 되셨죠, 그분이. 건강 관리 좀 잘하시길 뭐 이제 바랍니다. 그분은 이제 뭐 이제 진짜 정계 원로로 남으셔야 될 분이죠. 예. 하여튼 이름 그거 써놓은 거 있는데 왜 그걸 자꾸 틀리신데 두 번이나. 그러게. 기분 나쁘지 당사자는. 나쁘죠. 네. 제가 알기로는 홍재영 전 의원이 아마 충청도 쪽 분이시. 충북이에요, 충북. 예, 충북 분이신데 예. 빅엿을 먹이셨네. 같은 왜 그러시나. 같은 지역 정치인한테. 예, 재밌는 뭐 그런 게 있었고 또 뭐 다른 뭐 현장 소식 중에 뭐 그 오늘 그 후보자 연설을 제가 봤는데 일단 문재인 전 대표 후보자 연설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거는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겠다. 대통령에 대해서 돌아와서 네, 네. 그렇게 있었어요. 대통령으로 네. 광주로 돌아와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같이 부르겠다. 아, 그 부분은 조금 뭉클하더라고. 네, 뭉클했고 뭘 알아. 어. 그 본류 중심에 서 있고 중원 싸움을 하는 사람의 명쾌한 그런 시대 정신 같은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예. 그리고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오늘 그 후보자 연설을 보면서 그 과거가 얼마 멀지 않아요. 불과 1월, 2월 때까지 그 안희정 지사의 여유 있고 부드러운 그 얼굴 표정이 완전히 사라졌어. 그 연설하는 내내 굉장히 불안한 연설톤. 얼굴 표정이 일단 굉장히 뭔가 화가 나 있고 불안감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자꾸 막 왔다 그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연설 자체도 흐름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초반부에는 막 그 민주주의와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독재와 싸웠던 그런 굉장히 좀 강한 과거 투사의 혁명가의 이야기를 강하게 막 했는데 뒷부분에서는 역시 자신이 얘기했던 그 대연정, 새로운 대한민국 뭐 진영 논리를 뛰어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자연스럽게 넘어가지가 않는 거야. 그렇죠. 두 부분에 연결되기가 어려운 이야기, 양립하기 어려운 이야기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안 넘어가니까 말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겉도는 느낌? 그러니까 흡입력이 없어. 목소리를 굉장히 웅변 톤으로 열심히 하긴 했는데 좀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깝더라고. 그 전략적 미스라고 보이는 게 사실 그런 뭐 대연정이나 이런 거는 영남권이나 충청권에서 했었어야 될 메시지지 어떤 그 민주 세력의 심장인 광주에서 먹힐 만한 메시지는 아니거든요. 예, 맞는 지적입니다. TPO에 맞게 연설을 해야죠. 일관성도 중요한데 그 현장의 냄새를 맡고 그 현장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연설 마지막 부분에는 뭘 얘기했냐면요. 노무현의 기적을 다시 보여달라. 근데 좀 우리가 노무현의 기적을 사람들이 너무 쉽게 다들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 모든 언론이나 정치평론가들이 2002년 노무현의 어떤 그 노풍, 노무현의 기적을 항상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거는 진짜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2002년 노무현은요, 노무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인물이 만들어낸 기적이기도 한데 상황이 만들어낸 기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말이 성립되려면은 문재인이 이인재 같은 사람이어야 그렇지. 그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꾸 대세론을 흔들었던 노무현을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노무현의 광주 투표율이 이인재보다 한 2% 이겼어요. 네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2%라도 이겼기 때문에 뭔가 노풍이 이제 광주 민심을 획득했다는 상징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떤 큰 역사적 의미를 이제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당시 그 이인재 대세론이라는 거는 민주당 내에서만 대세였지 바깥으로 가면 이회창 대세론이었어. 아, 맞습니다. 이인재 필패론이었죠. 그러니까. 네. 모든 여론조사를 해봐도 그러니까 크게 이기느냐, 작게 이기는, 크게 지느냐, 작게 지느냐의 싸움일 뿐 전반적으로 희망이 없었던 선거였죠. 그 당시 97년은요, 전체 판을 놓고 보면 이회창 대세론이었어.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맞서는 야당 후보로는 이인재가 야당 안에서 압도적으로 앞서가니까 이인재 대세론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 대세론을 노무현이 이제 이긴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세론은 당 내에서도 대세론이고 바깥에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서 문재인 대세론이야. 좀 우주적인 대세론이지. 그 전국에서. 지역별로 봐도 그러니까. 뭐 TK에서도 지지율 1위 남한을 통일했잖아. 예. 파랗게. 남한 박스권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왔죠. 그래서 북한까지 가지를 못한다. 확장성이 없다. 그렇다면은 지금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1위를 엎어야 될 이유, 지금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문재인 호의 그 순항을 멈춰야 될 만한 이유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냥 노무현 얘기 들고 나온다고 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노무현 이야기는 진짜 흘러간 그리고 노무현은 2002년 그 당시 시대 정신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원칙과 반칙, 그러니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 그리고 지역주의 타파 그 시대 정신을 갖고
그 민주당 내 작은 대세론, 이인재 대세론을 깨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희정 지사가 내세우는 그 시대 교체라는 진영 논리를 뛰어넘자,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네. 구호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때를 잘 맞춰서 해야지. 지금 안 맞잖아. 지금 국민들이 그거 싫다는데 자꾸 강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랍니다. 자꾸 짜증내는 거예요. 그걸 캠프나 안희정 지사나 왜 국민들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고집으로 밀어붙이냐. 이건 굉장히 계몽군주적인 태도거든. 국민을 지금 전략의 부재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캠프 차원에서 지금 문자를 돌리는 걸 보면 문재인, 이재명으로는 진다. 뭔 헛소리를 그러니까 하고 있어. 안희정만이 이길 수 있다. 이거는 아니 사실 뭐 뉴스를 안 보시나 봐. 거기서는. 안희정만이 이길 수 있다는 논리인데 이거는 사실요.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는 당원, 국민들한테 엿먹이는 거야. 네. 그렇게 불안감을 부추겨서 이기겠다고? 불안감 부추겨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럴 때는 어처구니가 내가 없는 그 캠프에 있으면 그 구호를 이렇게 바꾸겠어요. 누가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누가 나가도 이깁니다. 그러나 안희정이 더 확실하게 이깁니다. 뭐 이런 그렇죠. 포지티브한 구호를 해야 그걸 받아보는 사람도 기분이 좋잖아. 야, 진짜 누가 말로 나가도 벌써 이기는데. 짜증이 확 나잖아요. 그러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것들 막 그러면서. 그래서 오늘 그 노무현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선거운동 차원에서도 명계남 씨가 광주에 가서 막 그 옛날에 그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큰절하고 그랬었죠. 근데 감성의 시대 끝났습니다. 감성의 시대 끝났어요. 옛날처럼 감성을 호소하고 뭔가 눈물 쥐어짜고 감동적인 스토리 만들고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요즘 쿨하다는 거 뭐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 시대인데 시대 정서에 안 맞잖아. 그리고 당시 노무현이 감성만으로 된 게 전혀 아니죠. 아니지. 논리적으로도 노무현이었고. 그러니까 노무현은 그때 이제 박빙의 승부에서 일단 이회창 대세론 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에서 영남 지역 득표력을 갖고 있었죠. 지역주의 타파라는 그 투쟁을 했기 때문에 호남 사람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그게 있었죠. 그리고 97년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 그 막 온갖 비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추락해 있을 때 탈당하고 그랬을 때 노무현은 김대중 끝까지 옆에 의리 지켰어. 김대중 대통령을 한 번도 비판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호남에서 인심을 얻고 그렇게 가는 거지. 이게 사실 많은 정치인들이 요 대선 경선에서 망가지는 이유가 그 노무현의 기적을 너무 쉽게 봐서 그러는데 제가 페북 어느 분 글에서 본 건데 역대 그 야당 주자들 경선 출마 횟수를 쫙 적어놨더라고요. 정동영 2번, 뭐 김두관 2번, 천정배 2번, 손학규 3번 이런 식으로 쫙 적어놨는데 경선에 한 번 도전해서 바로 대통령까지 된 사람은 노무현이 유일합니다. 그렇죠. 여태까지 역사상. 그렇지.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건데 그러면은 이제 특히 뭐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 같은 아직 젊잖아요. 50대 초반이고 그러면은 요번에 지더라도 멋있게 져서 다음 경선도 도모를 하려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뭐 그냥 요번에 먹어가지고 노무현의 기적을 요번에 해보겠다라는 마음에 급급해서 오히려 이제 차차기에 쌓아놨던 자산을 요번에 다 털어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진짜 오히려 정동영 의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정동영보다 못한 거죠. 2002년 정동영 의원은요. 노무현 반대쪽에 서지 않았어요. 그렇죠. 노무현과 우호적인 경쟁 관계로 갔단 말이에요. 경선 지킴이를 그래서 한 거잖아요. 경선 끝나고 나서 열린우리당 초대 당의장 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대선거까지 됐죠. 왜냐하면은 그다음에. 노무현을 지지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정동영한테 다 갔단 말이야. 나도 그때 솔직히 말해서 정동영 열렬하게 지지했었다고. 그때 당시 유시민 그래. 의원도 유시민 의원도 정동영 후보 지지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당의장 선거할 때 열린우리당 당의장 선거할 때 유시민이 정동영 선거를 했다고요. 네. 지지 호소하고.
그래서 그때 소위 노빠라고 하는 사람들 표가 정동영한테 거의 다 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때 거의 압도적으로 한 거의 70% 정도 지지 얻어서 그래서 정동영 당선됐죠. 그 초대 당의장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됐다고요. 왜냐면 우리 노빠 표가 다 갔으니까.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으니까. 그래놓고 말아먹은 게 그래, 문제지만. 그러니까 그걸 계속 지켰으면은 그렇죠. 뭐 어찌됐든 그 광주 경선이 워낙에 이제 우리 민주당한테는 중요한 이벤트이기도 하고 또 과거 그런 역사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얘기를 길게 했는데 마지막으로 요 한번 분석 그리고 이제 향후 경선 예측하고 이 주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이 든 건 사실 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계속 언론에서 떠들잖아요. 뭐 호남에서 반문 정서 팽배하다. 문재인 비토 정서 엄청나게 높다. 그랬었는데 이게 60%가 나왔으면은 굉장히 많이 나온 거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중동 종편 보도 어떻게 나오고 있나? 저는 그 채널A에 안 그래도 70%를 못 넘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문 정서가 여전하다라는 헤드라인이 벌써 야마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뭐 경선이 오늘 광주에선 발표 결과 전에 제가 이제 페북에 글을 하나 올린 게 뭐냐면은 생각보다 숫자가 안 나오면은 그 문재인 대세론의 붕괴고 생각보다 숫자가 많이 나오면은 친문 패권의 반영이다라고 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내일 헤드라인들 나오는 걸 예상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계속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번에 이 60%라는 결과가 어느 쪽으로 헤드라인 뽑기도 사실 애매하게 됐어요. 애매한 숫자가 애매하게 나왔어요. 잘 나왔어. 네. 내가 볼 때는 맞아요. 네. 호남에서도 너무 많이 나오면 만약에 70 아까 전에 그 채널A 뉴스랬죠. 네네. 70% 나왔어 봐. 바로 그냥 패권주의 그냥 바로 그렇죠. 이렇게 이제 헤드라인 들어가는 거고. 친문 패권주의가 또 호남 패권주의로 바꿈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러면 저 국민의당 지금 요즘 언론들이 국민의당 막 흥행이라고 엄청 띄우잖아. 국민의당 그러면 안철수는 안철수 패권주의인가요? 안철수 패권주의네. 친한 그러네. 패권주의. 안철수는 더 나왔어 문재인보다. 안철수가 호남 제주에서 70%. 64.6%, 전북에서 전북에서 70%. 72%. 와, 패권 5점. 무슨 패권주의야 그거는. 패권 오지지. 패권주의. 근데 그 국민의당 전체 뭐 참가자가 한 9만 명 정도 되는데 되게 엄청나게 흥행한 걸로 지금 보도가 돼. 우리는 남들이 보면 한 300만, 네네. 남들이 보면 한 300만 투표한 줄 알겠어, 진짜. 그러게. 우리는 뭐 얼마 정도 지금 우리는 얘네들은 셀수 9만이지만 없지. 우리는 지금 벌써 지금 여기 다 합치면은 22만. 호남에서만. 호남에서만. 수도권에서는 훨씬 많이 나오겠죠. 거기는 뭐 정당 사이즈가 국당은 다르니까. 호남이 거의 절반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다 나오지 뭐. 그래서 제가 국당 결과 사실은 민주당 결과는 오늘 방금 전에 보고 나서 전혀 안 놀랐는데 국당에서 안철수가 호남에서 그렇게 많이 얻은 것은 조금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결과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사실 국당에도 해당되고 더민당에도 해당되는 건데 뭐 호남 조직 뭐 동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뭐 네네. 현역 국회의원들. 근데 이 더민당이 됐든 국당이 됐든 이 경선에 참여할 정도의 호남 민심이면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을 합니다. 물론이죠. 예. 그게 예를 들어서 국당의 호남 의원들이 뭐 안철수 말고 다른 후보를 민다고 해서 그 표가 다 가질 않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문재인을 싫어하더라도 문재인을 싫어하는 국당 당원이거나 지지자면 전략적으로 안철수를 내보내야 이게 가능하다. 이게 똑같이 더민당 투표에서도 나타난 게 어쨌든 지금 현재 문재인이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이 지금 명분에 맞는 후보라고 그렇게 호남 민심이 선택을 한 거라고 봅니다. 그럼요. 예. 그리고 지금 이게 문재인 홀대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한번 이래서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2012년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자고. 2012년 문재인이 호남 지역에서 몇 프로 받았죠? 48%대 아닙니까? 그렇게요. 과반수를 못 넘겼어요. 자, 2012년에 호남 지역에서 과반수 못 넘겼죠. 거기에다가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 그 소선구제 때문에 박살 나버렸잖아요. 박살 났잖아. 의석 거의 다 날라가고 국민의당이 싹쓸이였는데, 근데 거기에다가 정당 득표율을 보면 거의 6.5대 3.5로 깨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때 한 35% 정도 정당 득표율밖에 못했는데 지금 문재인 60%까지 왔잖아. 호남 민심이 그렇게까지 복원된 거야. 복원을 시켰는데.
난 이게 앞으로 더 복원된다고 봐요. 당연하죠. 근데 이게 왜 문재인 아직도 호남에서 홀대받고 있다고 이렇게 아니 얘기하면 60%가 홀대 받으면 뭐 어떻게 그러니까. 한 90% 정도 찍어줘야 뭐 홀대가 아닌 거야? 박정희처럼 한 99% 받아야 되나? 참. 그러니까. 김정은처럼 99% 받아야 돼? 아니, 걔는 100%지. 똑같은 건데 안철수는 지금 호남에서 압승을 했다고 그렇게 또 언론들에서 빨아주고 있습니다. 음. 근데 안철수면 90%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예, 왜 그러냐면 박주선은 워낙 비중이 없는 인물이고 손학규는 다른 당에서 지금 그러니까. 빌려온 후보인데 그 표가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고 보면,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 그 진보 보수 막론하고 모든 언론들이 진짜 문재인만 죽으라고 까는 거야. 먼지 털고 이렇게 해도 까고 저렇게 해도 까고 봐요. 지금 50%든 60%든 70%든 어떤 결과든 무조건 깐다고. 무조건 결과는 까는 거야. 쉬니까 욕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졸지에 그냥 나오지. 극렬 문재인 지지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 왜냐면은 우리 말고 또 없잖아. 누가 있어? 누가 진실을 말해줘? 다 그냥 양비 양실론에 빠져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다른 팟캐스트들 뭐 아니 뭐 다른 팟캐스트 오케이. 하지. 그래. 기회만 나면 그냥 저격을 하고 다 다른 팟캐스트 다 저 좋은 말 하고 있어요. 그래. 하여튼 향후 전망이 있다면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충청도는 사실은 그 안희정 지사의 선전이 기대되는 곳이긴 합니다. 네, 다만 제가 이제 충청도 사람이다 보니까 충청 민심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보는데 충청 민심은 약간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호남이 주류일 때는 호남 쪽으로 밴드 웨건이 살짝 일어나고요. 또 영남이 주류, 새누리당이 즉 주류일 때는 또 그쪽으로 밴드 웨건이 일어납니다. 이번에서도 그 호남의 민심을 한번 봤기 때문에 좀 갈팡질팡하던 부동표들이 역시 문재인 후보의 품에 안기지 않을까라는 기대 좀 해보고요. 영남에서도 그 사실은 그 문재인 후보를 놓고 사실은 호남 민심과 영남 민심이 약간 줄다리기 하는 양상 보이고 있는데 호남에서 그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남에서도 또 이제 높은 지지율을 또 화답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뭐 수요일 날 충청, 금요일 날 영남,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이제 수도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문재인 전 대표가 2012년에 56% 정도 득표율로 1위 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거 가지고 비교를 뭐 딱 할 수는 없겠지만 대충 추산해 보면 수도권까지 다 거치면 한 65% 정도 나올까? 나오고 남죠. 네. 지난번 선거에서는 그러니까 호남에서 나온 것보다 한 8% 정도 더 나왔나요? 전체. 네. 48%, 56%. 그러니까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2012년에 비해서 거의 한 12% 더 나왔어요. 예. 예. 굉장히 많이 나온 거지. 그리고 이제 영남 가면은 아무래도 부산은 뭐 문재인이 강할 거고 충청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 예, 마지막 고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충청은 과거 2002년도에도 노무현이 그때 이제 잠깐 쉬어갔던 지역이죠. 이인재한테 밀려가지고. 그래서 한번 봐야 될 거고 수도권은 뭐 압도적이죠. 압도적일 것 같아. 그러면 내심 진짜 문재인을 강한 대통령으로 만들려면 경선에서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거의 70% 육박하는 득표율로 압승을 해야 된다. 그래야 당내 분란 세력들 전부 분란 못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압도적인 득표율이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본선에 나가서 또다시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야 다음에 적폐청산의 추동력을 갖고 갈 수 있다. 예. 저는 좀 희망 섞인 기대를 한 가지 더 보태자면은 2012년에 민주당은 문재인이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민주당 전통 조직이라는 것들이 문재인하고는 결이 맞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직표가 움직일 것도 없고 사실상 문재인이 주류고 그래서 그 고정표 반문의 고정표랑 싸워야 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심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마 민주당 여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중성 그대로 대중정당이니까요. 네. 아니 뭐 전 국민의 50%가 지지하는 정당이니까. 네, 그리고 국민의당 분열돼서 나가는 상태고. 근데 오늘 그 참 현장 연설에서 내가 좀 괜찮게 봤던 게 하나 있어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막말했던 거 있잖아. 네네. 거기에 대해서 사족 안 달고 깔끔하게 사과를 했어.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한다. 내가 과거에 뭐 가족 간 분쟁 때문에 어머니가 폭행을 당하고 병원에 누워 계시는 거 보고 진짜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렇게 막말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때 참았어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막말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용서를 구한다. 이렇게 깔끔하게 했어. 난 아쉬운 게 이게 진작에 이렇게 써야지.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사과를 한 게 그 소위 말해서 뭐 그 발언에 대해서만 사과를 한 건가요? 일단은. 자,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건 자, 그럼 깨끗하게 사과했으니까 저희는 앞으로 이 팟캐스트 방송할 때 그 막말 그 문제의 가지고는 그 발언 언급을 안 합니다. 그렇지. 예, 이미 지난번에 언급하기도 했고. 턴거야 이제. 예, 그 부분 저희 언급 안 하고 오히려 저기 만약에 다른 쪽에서 공격을 해오면 저희는 뭐 옹호를 해줄 거예요.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고 깨끗하게 사과한 문제다. 근데 저는 아쉬운 게 경선 기간 동안에 다른 후보들과 다른 타 후보 지지자들에게 했던 뭐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사과 안 했습니까?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냥 언급이 안 됐죠. 세월호 뺐지 이런 거. 그럼 우리가 또 이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과하면 괜찮다니까. 사과하면 만약 우리 녹음하기 전에 사과했으면 이거 그냥 빼려고 그랬어 아이튠에서. 그랬는데 이 부분은 꼭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 방송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또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는데 예. 그 형수 막말 사건은 이전에도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비슷한 톤으로 사과를 했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또 거짓말을 한 것들이 드러나가지고 계속해서 문제가 반복됐어요. 그걸 제가 사과까지 한마당에 연설해서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지만 지금의 사과도 어느 정도의 진정성은 보이지만 앞으로도 그 사과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단서 달아서 계속해서 발목 잡히고 그 제발 헤어나지 안 못하는 그랬으면 좋겠어. 일들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족 안 달고 깔끔하게 사과했으니까 혹시 이제 그 막말 다른 건 모르겠고 형수의 막말과 한 관련해서 그 공격이 들어올 때는 그냥 오늘 그 현장에서 후보 연설했던 그 내용 그 내용만 딱 언급하고 그냥 끝내는 뭐 게 좋아. 같은 당 당원으로서 뭐 좀 이렇게 품어줘야죠. 그 부분은. 근데 이 부분은 내가 못 품겠어. 어떤 거? 노란 토론회에서 저희가 사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양아치라는 발언을 해서 뭐 후기 게시판도 뭐 감히 뭐 양아치라고 하냐 뭐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그 후에 내가 사실은 제가 그거를 이거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약간 자아성찰을 하다가 그 토론회를 보다가 에이씨 잘했네 뭐 양아치라고. 사실 정확하게는 양아치다 이게 아니고 양아치스럽다. 양아치스럽다. 그거지. 아니 뭐 당연히 양아치는 어떻게 성남시장이 양아치일 그러니까. 수가 있어요. 근데 비유를 한 거예요. 양아치 비유를. 같은 그런 캐릭터가 있어서 그거를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그렇죠. 말씀을 드렸던 건데 불행히도 이게 이제 그 호남 경선을 코앞에 두고 있었던 토론회에서도 그런 어떤 저열한 모습. 이게 이제 그거 아닙니까? 최성 고양시장이 이제 세월호 리본을 차고 달고 나오니까 아니 뭐 평소에는 뭐 제대로 안 달고 있다가 뭐 이제서 달고 나오시는 시비를 걸더라고요. 이거는 사상 검증이에요, 일종의. 네. 나는 세월호 배지 리본 달아본 적이 없거든. 네. 그럼 나는 세월호를 추모하지 않는 사람인 건가? 그러니까 단순히 이 문제도 아니고 그걸 이제 최성 고양시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걸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각자의 방식이 있는 거지. 예. 시비 걸게 아니 그걸 굳이 왜 그런 걸 시비를 걸면 이해가 안 돼요 정말. 그리고 그 자체가 저열하지. 만약에 최성 시장이 됐든 뭐 문재인 후보가 됐든 여태까지 세월호 리본을 단 한 번도 안 달았던 사람도 최근에는 달 수도 있는 게 그게 정략적인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인양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 세월호가. 그렇기 때문에 다시 달 수 있는 거지. 예, 그것에 대한 어떤 뭐 그런 자기 마음을 담아서 여태까지는 안 달았더라도 지금 와서 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의고. 근데 아니 뭐 안 달아서 트집 잡는 거면 모르겠으나 달았다고 트집 잡는 거는 너무 저열해서 정말 솔직히 쪽팔리더라고요. 저런 사람이랑 같은 당이고 저런 사람이 우리 당의 대선 후보라는 게 너무 쪽팔려서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하니까 사실 이번 그 대선 후보 경선은 2012년에 비해서 솔직히 말해서 수준이 낮아졌어요. 2012년에 이제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이렇게 할 때 솔직히
뭐 경선이니까 경쟁이니까 싸움은 나지. 싸움은 났지만 사실 이번처럼 이런 네거티브는 그렇게 우리 기억이 안 남잖아요. 이 정도는 아니었어. 왜냐면은 봐, 정세균 국회의장님 참 그 점잖으신 분이 네거티브 할 리 없고. 그냥 문재인 대표 당연히 네거티브 안 하지. 손학규 후보도 그때까지는 점잖았어요. 그럼 지금도 점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점잖은 편이야. 원래 신사야, 신사. 어쨌든 손학규 그분은 참 어쨌든 신사예요. 네. 김두관 후보 혼자 그럴 수 없잖아. 김두관이 조금 하긴 했다. 조금 했어. 생각해보니까. 조금 했는데. 하지만 지금은 우리 솔직히 말해서 편이야. 안희정 지사 쪽하고 이재명 시장 하는 거에 비교하면 김두관 당시 그 경남도지사 전 경남도지사 지금 의원이죠. 또 양호했던 거예요. 그러게요.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2012년에 비해서 2017년 경선은 솔직히 말해서 안희정 지사하고 이재명 시장에 의해서 솔직히 말해서 수준이 떨어진 거예요. 사실은 이번에 토론 횟수 늘리자고 그렇게 토론 깊이 프레임을 만들었잖아요. 양 진영에서. 그때 토론 실력이 뭐 누구가 누구를 압도하고 이런 건 없죠. 보시다시피 그때 이제 문재인 후보가 토론하면 상처밖에 안 남는다는 그 톤으로 이야기한 게 있는데 그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토론이 능사가 아니에요. 뭐 이재명 후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안희정 후보 같은 경우에도 뭐 조금 시일은 지났지만 뭐 이따가 저희가 그거에 대한 뭐 입장 비슷한 거를 밝힐 예정인데 아예 이 토론회에서 타 후보의 지지자들을 겨냥을 해서 그것도 공중파 방송에서 MBC에 나갔을 때 문재인 후보는 MBC 개혁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팟캐스트를 거론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 어처구니가 없는. 솔직히 어처구니가 없고 물론 저는 뭐 저거 혹시 우리 얘기하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어느 커뮤니티에서는 뭐 최근에 안희정 지사가 저격해서 뭐 알려진 팟캐스트 뭐 이런 제목의 글도 올라왔는데 뭐 사실 그게 저희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뭐 여러 가지 팟캐스트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사실 팟캐스트뿐만 아니라 뭐 페북 글하고 뒤섞여서 지금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예. 뭐 이 부분은 예. 이 부분은 마지막에. 뭐 바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그럴까요? 예. 그래서 사실 저희 그 권갑장 정치 신세계가 안희정 충남도지사하고 이재명 성남시장 대선 후보로 적당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지금 방송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안 지사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그 내용이 뭐냐면 마치 문재인 캠프가 뒤에서 사주를 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일반 시민이 아니다. 그래서 안희정 지사가 본인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인식입니다. 이게 우리 권갑장 정치 신세계 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 저나 윤카피 김반장 이 세 사람 문재인 캠프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어요. 각자 생업이 있고 시민으로서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방송을 하느냐? 지금 대다수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 혹은 전직 의원들, 정치인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이분들은 기존 정치인들하고 친분 관계에 있고 한계에 갇혀 있어요. 그다음에 비정치인이 하는 팟캐스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보수 언론 종편 같은 경우도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문재인 후보를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답해서 이 팟캐스트를 하게 된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 자발적으로 한 거고 문재인 캠프 아무런 연관 없습니다. 이걸 참 얘기해야 되는 게 좀 참담한데요. 우선 시민들을 정치인들이 동원할 수 있다는 그 사고방식이 아주 전근대적입니다. 2002년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캠프 쪽에서 어떻게 시민들을 잘 동원할 수 있다는 그리고 뒤에서 사주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발상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 굉장히 개탄스럽고요. 과연 노무현과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이 맞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예요. 심지어 우리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안희정 지사 때문에 굉장히 구설수에 올랐던 팟캐스트입니다. 우리 문재인 지지자들한테 굉장히 혼도 나고 그랬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안희정 지사 결선 투표 올라가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 했다가 난리가 났던 팟캐스트입니다. 그리고 안희정 지사한테 2번이나 우리 팟캐스트 출연해달라고 요청을 넣었는데 답변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희가 문재인 캠프 뒤에 사주를 받고 움직인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윤카피 소장 같은 경우는 더불어 포럼이 운영하는 팟캐스트 출연, 게스트 섭외 요청을 받았지만 출연 거부했어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 그리고 민주정편 제가 출연했던 부분도 아마 뒤에서 사주한다는 그런 연결고리로 이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 원래 이 세 사람이 민주정편 출연 요청을 받았다가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했고, 그리고 제가 저 혼자 이제 출연을 했던 건데요. 다른 논란 때문에 제가 자진하차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정편하고도 저희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방송을 하는 동안 약간 인신공격적이거나 좀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과격한 표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이제 책임감 있게 방송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런 표현은 자제하도록 하고 신중하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의 그 인격 모독적인 표현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당사자 분들한테는 유감을 표시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대한민국 주권자입니다. 주권자인 시민으로서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을 계속할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모든 언론들이 문재인 전 대표만 집중적으로 마녀사냥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그 자체가 굉장히 불공정하고 비열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문재인 전 대표를 옹호하는 입장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밝혀드립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문재인 지지라서 가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불공정한 이 지형에서 누군가는 문재인 대표를 편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나마 그것이 불공정함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주는 방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민으로서 공갑장의 정치 신세계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시민들은 말입니다. 정치인들의 박수부대나 치어리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동원할 수 있는 그리고 장기판의 말처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기판의 말은 바로 당신들 정치인들입니다. 장기를 두고 있는 사람은 바로 주권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주권자들의 뜻에 의해서 선출되고 위임을 받아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앞으로도 여의도 정치인들 그리고 정치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계속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문이다 명문. 명문인데 깔끔하네. 우리 스타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스타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 스타일은 아니지만 저희 입장과 일치합니다. 이 방금 전에 이제 권순욱 님이 얘기를 한 게 저희 세 명의 이제 공통된 문구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일치된 의견이고요. 순욱이 형만 길게 얘기를 해서 혼자서 멋있는 척 다 한 것 같은데 가피님은 할 얘기 없어요? 네, 없습니다. 없어? 나 할 건데 나중에 또 한다고 그러지 마. 하다가 생각나면 맨날 그러더라. 제가 개인적으로 한마디 드리자면 제 예전 페이스북 보면요. 작년 12월까지 문재인을 태종으로 비유하고 안희정을 세종으로 비유를 했었어요. 그래서 개헌을 하고 나서 안희정 8년, 문재인 5년. 왜냐? 태종이 적폐청산을 다 해주고 숙청을 해줘야 세종이 자기 뜻을 당대에 펼칠 수 있으니까. 안희정 지사 젊잖아요. 나이 젊어서 2022년부터 개헌해가지고 2030년까지 대통령 했으면 좋겠다고 수없이 글을 써서 제 패친들이 그 글 보고 안희정 지지자 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당장 내일이라도 그거 다 캡처해가지고 올리고 싶은데 저 사실 문재인 캠프는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었고 거기는 워낙에 사람 많고 들어가봤자 재미도 없고 그래가지고 안희정 지사 후보 캠프에 들어갈 생각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거 확인까지 시켜드릴 수 있어요. 거기 안희정 지사 캠프에 저랑 친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 사람 증인으로 세울 수 있어요. 저 안희정 지사 캠프 가서 자원봉사라도 하려고 했던 거. 그런데 이런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까지 만든 거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성찰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아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고 안희정 지사에게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안희정 지사가 훌륭한
정치인이 맞고 앞으로 훌륭한 대통령이 될 거라고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못을 받고 계신 겁니다. 그거는 똑똑히 아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저열한 표현, 인신공격, 욕 자제하겠습니다만 자아성찰 못하시고 계속 여태까지 최근 몇 달 동안 하신 대로 계속 하시면 비판은 계속됩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그럼 뭐 이번 윤가피님 뭐 좀 생각났어요? 할 말? 네. 그 캠프에 사주를 받는 팟캐스터 진짜 들은 말 중에 가장 모욕적인 말인데 모욕적이지. 그 부분은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캠프 직간접적으로 연락을 몇 차례 받았는데요. 그 받은 연락의 내용은 대체로 니네 좀 자제해라. 또 하나는 내가 자제시킨다고 들을 너희들이 아니다만 자제해 줄 순 없겠니? 뭐 그래도 아니다 끊을게. 이런 내용들입니다. 사주를 많이 받았네. 자제해 달라고 사주를 예. 많이 받았네. 사실 많은 그 문캠프 지인들하고 멀어진 상태고 연락 와도 안 받고 뭐 지금 이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해는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문재인 캠프 불가촉이에요. 그거는 내가 잘 알지. 카스트제도 불가촉 천민. 그러니까 날 통해서 연락이 오지. 다 나를 피해. 물론 그 와중에도 직접 전화해서 자제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한 4분 정도 계셨어요. 예, 그냥 듣고 정말 사주 많이 예, 받았다. 했는데 자제하라는 사주는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자제 좀 하려고요. 네, 자제해야죠. 그렇다고 뭐 비판을 자제할 수는 그럼. 없고. 예, 어. 어떤 표현을. 좀- 문재인에 대한 네. 터무니없는 마타도는 앞으로 계속 아니 갈 거야. 우리가 그 사주를 받아가지고 자제를 하잖아. 그럼 우리가 이 시민 이거를 저버리는 거야. 그럼. 우리가 배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민들을. 시민의 예. 입장에서 시민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비판을 솔직히 문재인 대표가 직접 와서 비판하지 말라고 그래도 저희는 힘들어요. 솔직히 고민은 좀 많이 할까 해야겠지. 아니 직접 오면은 그냥 들어드릴 것 같은데. 저희 잠깐 쉴까요? 그냥 그럼 우리가 그냥 접자 그냥 뭐 팟캐스트 이러겠지. 접는 거지. 아니 황소독간에 당할 사람이 어딨어? 비판을 못할 바에야 그냥 접는 게 낫지. 그렇지. 뭐 해봤자 뭐해. 마음대로 적고, 못할 바에. 아니 적고 이거 시간만 황소독간 까면 돼. 깜빡깜빡하면서 접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예, 잠깐 쉴게요. 근데 그럴 이런 수 얘기 있죠. 했다고 또 다음번에 또 문재인 대표 권갑장 왜 안 찾아가지고 자제 안 시키냐고 이런 말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진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심하게 합시다. 옛날에 노사모가 그 안희정 지사님 그 캠프에 계셨잖아요. 안희정 지사님이 사주에서 노사모가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정. 그럼 뭐 요 정도로 네. 이번 에피소드는 마치도록 하고요. 그래도 뭐 하고 싶은 말 하니까 좀 시원하네. 여태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는 뭐 어찌됐든 청취자분들만 믿고 갑니다. 같은 네. 시민. 예, 우린 시민 편이야. 예. 예. 시민 편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시민이야. 그렇지. 어. 시민 입장에서 이야기. 그냥 우린 시민이야. 시민 입장에서 편도 아니고 이야기한다. 시민이야. 개털이야. 다 아무것도 없어. 개털이야. 나 지금 32,000원 있어. 그나마 뭐 민주정편 그 출연하시던 것도 자진 하차해가지고. 내가 자진 하차했어. 아니 그 화사촉 들어올 만하니까 그때 잘렸어. 시험 방송만 나가고 본 방송 화사촉을 좀 시작하기 벌어야 직전에 되는데. 이제. 원래 출연료는 본방 때부터 주는 건데. 그러니까 시험 방송만 그냥 무료 봉사 겁나게 하고 그냥 불쌍하다. 봉사 인생이지. 예. 자,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에피소드에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재명 후보는 약간 우리 당이 조금 아닌 듯한 뭐 그런 느낌이 든다. 네네. 오늘 그게 복장이나 컬러에서도 확인됐는데, 와, 그 완전히 파란 물결 속에서 오렌지 군단이 등장하니까, 그러게. 과연 현장에서 사람들이 그쪽에 호소력이 있었을까? 조금 이질적이 이상하다. 그런 느낌 들었을 것도 그게 같아요. 그 색깔이 옛날에 민주노동당 색깔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예. 민주노동당 색깔이었고 예전에 네. 그 정동영 색깔이었어. 그게.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오늘 그 후보자 연설에서 사실 그 지점을 호소를 했어요. 어떤. 이제 당에 기반이 없다. 예. 없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당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거니까 인물을 보고 뽑아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죠. 그럴 거면 저 파란색. 그 파란색을 맞춰야지. 그건 좀 그러게. 전략 미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난번에 이재명 시장이 당내 기반이 너무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대의원 투표에서 확실하게 나타났죠. 예. 이번에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오늘 발표하신 분 성함이 뭐라고요? 홍재형
예, 전 국회부의장. 아, 그러신가요? 예. 그분께서 안희정 후보를 안정희 후보라고 2번이나 그러게. 부르셨고요. 그게 안희정 지사가 자기 이름이 박정희 전 대통령 그 박정희에서 따왔다고 해가지고 안정희라고 자꾸 부른 거기서 건가? 좀 헷갈리신 것 같은데 그때마다 이제 그 안희정 지지자들 속에서는 이제 탄성이나 좀 약간 야유 같은 것들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목 관리를 좀 잘못하셨는지 기침을 아주 많이 하셨는데 연세가 좀 많이 되셨죠, 그분이. 건강 네. 관리 좀 잘하시길 뭐 이제 바랍니다. 그분은 이제 뭐 이제 진짜 정계 원로로 남으셔야 될 분이죠. 예. 아, 하여튼 이름 그거 써놓은 거 있는데 왜 그걸 자꾸 틀리신데 2번이나. 그러게. 기분 나쁘지 당사자는. 나쁘죠. 네. 제가 알기로는 홍재영 전 의원이 아마 충청도 쪽 분이신. 충북이에요, 충북. 예, 충북 분이신데 예. 빅엿을 먹이셨네요. 같은 왜 그러시나. 네, 같은 지역 정치인한테. 예, 재밌는 뭐 그런 게 있었고 또 뭐 다른 뭐 현장 소식 중에 뭐 그 오늘 그 후보자 연설을 제가 봤는데 일단 문재인 전 대표 후보자 연설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거는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겠다. 대통령에 대해서 돌아와서 네, 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대통령으로 네. 광주로 돌아와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같이 부르겠다. 아, 그 부분은 조금 뭉클하더라고. 네, 뭉클했고 뭘 알아. 아. 그 본류 중심에 서 있고 중원 싸움을 하는 사람의 명쾌한 그런 시대 정신 같은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네. 그리고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오늘 그 후보자 연설을 보면서 그 과거가 얼마 멀지 않아요. 불과 1월, 2월 때까지 그 안희정 지사의 여유 있고 부드러운 그 얼굴 표정이 완전히 사라졌어. 그 연설하는 내내 굉장히 불안한 연설톤. 얼굴 표정이 일단 굉장히 뭔가 화가 나 있고 불안감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자꾸 막 초조하고. 그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연설 자체도 흐름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초반부에는 막 그 민주주의와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독재와 싸웠던 그런 굉장히 좀 강한 과거 투사의 혁명가의 이야기를 강하게 막 했는데 뒷부분에서는 역시 자신이 얘기했던 그 대연정, 새로운 대한민국 뭐 진영 논리를 뛰어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자연스럽게 넘어가지가 않는 거야. 그렇죠. 그 두 부분에 연결되기가 어려운 이야기, 양립하기 어려운 이야기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안 넘어가니까 말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겉도는 느낌. 그러니까 흡입력이 없어. 목소리를 굉장히 웅변 톤으로 열심히 하긴 했는데 좀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깝더라고. 그 전략적 미스라고 보이는 게 사실 그런 뭐 대연정이나 이런 거는 영남권이나 충청권에서 했었어야 될 메시지지 어떤 그 민주 세력의 심장인 광주에서 먹힐 만한 메시지는 아니거든요. 예, 맞는 지적입니다. TPO에 맞게 연설을 해야죠. 일관성도 중요한데 그 현장의 냄새를 맡고 그 현장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연설 마지막 부분에는 뭘 얘기했냐면요. 노무현의 기적을 다시 보여달라. 근데 좀 우리가 노무현의 기적을 사람들이 너무 쉽게 다들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 모든 언론이나 정치평론가들이 2002년 노무현의 어떤 그 노무현의 기적을 항상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거는 진짜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2002년 노무현은요. 노무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인물이 만들어낸 기적이기도 한데 상황이 만들어낸 기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말이 성립되려면은 권갑장의 정치 신세계 그 38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요번 에피소드는 그 더불어민주당 호남 경선이 있었죠. 그 호남 경선 선거 결과가 나온 직후에 저희가 모여가지고 이제 녹음을 하게 됐는데요. 먼저 뭐 간단하게 호남 경선 결과 뭐 지금쯤은 다 아실 테니까 브리핑을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전체적으로는 뭐 이제 이미 뉴스를 보고 다 아시겠지만, 예. 문재인 전 대표가 60.2%, 1위 했고, 안희정 충남지사가 20%, 이재명 성남시장이 19.4%, 최성 고양시장이 0.4%, 예. 토탈 스코어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다들 뭐 예측한 거랑 비슷하게 나오셨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정확하게 네, 저는 60% 봤거든요. 써서 올렸어요?
인증샷 있어? 올렸을걸? 아, 그래? 네. 나는 65%를 기대를 했어. 기대를 했는데 좀 잘 못 나온 것 같고. 난 63%를 예측했는데 안 맞았어. 아. 근데 요게 세부적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예. 그 현장 투표 같은 경우는 지금 문재인 대표가 65% 나왔어요. 현장 투표가 좀 많이 나왔죠. 이재명 시장이 현장 투표가 잘 안 나왔어. 그리고 ARS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토탈 성적하고 똑같은 수치가 나왔고 60% 정도. 예. 안희정 지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ARS 그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표 59.9, 안희정 20, 이재명 시장 19.7, 최성 0.4인데 이게 토탈 스코어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ARS 투표가 전체 판하고 거의 똑같은 수치가 나왔다는 거고. 모수가 크다 보니까 그게 네. 뭐 거의 표준이죠. 예. 그 숫자가 지금 ARS가 숫자가 제일 많죠. 투표 인원이 거의 22만 정도 되니까. 예. 한편 대의원 투표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70%가 넘게 나와가지고요. 그러니까. 당심이 어디 있는가 확실히 볼 수 있었던 선거가 예, 아닌가 중요한 싶습니다. 거는 당심이에요. 예. 대의원 투표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75%, 안희정 지사가 17.8%, 이재명 시장이 6.9%. 요 그러니까, 결과가 그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윤가피 님이. 문재인이 이인재 같은 사람이어야 그렇지. 그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꾸 대세론을 흔들었던 노무현을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노무현의 광주 투표율이 이인재보다 한 2% 이겼어요. 네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2%라도 이겼기 때문에 뭔가 노풍이 이제 광주 민심을 획득했다는 상징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떤 큰 역사적 의미를 이제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당시 그 이인재 대세론이라는 거는 민주당 내에서만 대세였지 바깥으로 가면 이회창 대세론이었어. 아 맞습니다. 이인재 필패론이었죠. 그러니까. 네. 모든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봐도 그러니까 크게 이인재가 이기느냐 지는 걸로 되는데 작게 이기는 크게 지느냐 작게 지느냐의 싸움일 뿐 전반적으로 희망이 없었던 선거였죠. 그 당시 97년은요. 전체판을 놓고 보면 이회창 대세론이었어.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맞서는 야당 후보로는 이인재가 야당 안에서 압도적으로 앞서가니까 이인재 대세론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 대세론을 노무현이 이제 이긴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세론은 당 내에서도 대세론이고 바깥에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서 문재인 대세론이야. 좀 우주적인 대세론이지. 그 전국에서. 지역별로 봐도 그러니까. 뭐 TK에서도 지지율 1위. 남한을 통일했잖아. 예. 파랗게. 남한 박스권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왔죠. 그래서 북한까지 가지를 못한다. 확장성이 없다. 그렇다면은 지금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1위를 엎어야 될 이유, 지금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문재인 호의 그 순항을 멈춰야 될 만한 이유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냥 노무현 얘기 들고 나온다고 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노무현 이야기는 진짜 흘러간 그리고 노무현은 2002년 그 당시 시대 정신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원칙과 반칙, 그러니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그리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 그리고 정치계예요. 지역주의 예. 타파 그 시대 정신을 갖고 그 민주당 내 작은 대세론, 이인재 대세론을 깨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희정 지사가 내세우는 그 시대 교체라는 진영 논리를 뛰어넘자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네. 구호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때를 잘 맞춰서 해야지. 지금 안 아니죠. 맞잖아. 네. 지금 국민들이 그거 싫다는데 자꾸 강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랍니다. 자꾸 짜증내는 거예요. 그걸 캠프나 안희정 지사나 왜 국민들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고집으로 밀어붙이냐. 이건 굉장히 계몽군주적인 태도거든. 국민을 지금 전략의 부재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캠프 차원에서 지금 문자를 돌리는 걸 보면 문재인 이재명으로는 진다. 뭔 헛소리를 그러니까 하고 있어. 안희정만이 이길 수 있다. 이거는 아니 사실 뭐 뉴스를 안 보시나 봐. 거기서는. 안희정만이 이길 수 있다는 논리인데
이거는 사실요,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는 당원, 국민들한테 엿먹이는 거야. 어? 그렇게 불안감을 부추겨서 이기겠다고? 어? 불안감 부추겨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럴 그냥 때는 어처구니가 내가 없는 그 거죠. 캠프에 있으면 그 구호를 이렇게 바꾸겠어요. 누가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누가 나가도 이깁니다. 그러나 안희정이 더 확실하게 이깁니다. 뭐 이런 그렇죠. 포지티브한 구호를 해야 그걸 받아보는 사람도 기분이 좋잖아. 야, 진짜 누가 말하면 나가도 벌써 이기는데. 짜증이 확 나잖아요. 그러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것들 막 그러면서. 그래서 예, 오늘 그 노무현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선거운동 차원에서도 명계남 씨가 광주에 가서 막 그 옛날에 그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근절하고 그랬었죠. 근데 감성의 시대 끝났습니다. 감성의 시대 끝났어요. 옛날처럼 감성을 호소하고 뭔가 눈물 쥐어짜고 감동적인 스토리 만들고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요즘 쿨하다는 거 뭐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 시대인데 시대 정서에 안 맞잖아. 그리고 당시 노무현이 감성만으로 된 게 전혀 아니죠. 아니지. 논리적으로도 노무현이었고. 그러니까 노무현은 그때 이제 박빙의 승부에서 일단 이회창 대세론 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에서 영남 지역 득표력을 갖고 있었죠. 지역주의 타파라는 그 투쟁을 했기 때문에 호남 사람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그게 있었죠. 그리고 97년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 그 막 온갖 비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추락해 있을 때 탈당하고 그랬을 때 노무현은 김대중 끝까지 옆에 의리 지켰어. 김대중 대통령을 한 번도 비판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호남에서 인심을 얻고 그렇게 가는 거지. 이게 사실